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제로 12일차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 강의할 게 오늘 빼고 한 3주 남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이크 쓰는 걸 여러분들 굉장히 좀 울리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마이크를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할 테니까 예, 좀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정책론하고 법제론이 상당히 이렇게 유사한 측면들이 많아요. 그리고 더욱이나 지금 4학년 심화과정에 학생들 지금 1급 준비를 좀 시킨다고 저도 이제 좀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법제론에 나왔던 거하고 정책론 나왔던 거 상당히 뭐 특히나 뭐 이런 어떤 공공부조라든가 사회보험 쪽이라든가 사회복지 서비스랑 이건 굉장히 좀 여러분들 예, 동일하게 같이 이제 맥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정책론 때도 요걸 좀 잘 해놓으면 요 부분은 좀 쉽게 가는 거고요. 그죠? 법제론 요 부분을 좀 해놓으면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하나만 좀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 두 개 다 좀 여러분들 점수를 좀 맞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죠. 요거 좀 강조를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몇 장이냐면 제 15장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 중에 여러분들 아동복지법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 15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8201가 예, 15장 볼게요. 예, 아동복지. 요 앞 페이지가 졌는데 잘 안 넘어가네. 아동복지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아동복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우리 뭐 아동복지 지금 아동책도 좀 있지만 예, 보육교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장식중 취득하고 있죠. 아동복지 관련해가지고 아동복지 관련된 법들이 이제 이 아동복지법, 뭐 보육법법, 아동보육법 이게 딸랑 그거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아동복지 여러분들 딱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동복지. 이 우리 국가의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보면 성패가 걸려 있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 아동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 국가의 어떤 우리 국가를 끌고 갈 이 미래거든요. 한마디로 굉장히 이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아이들이 제때 제 성장 시기에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미래라는 것들이 그죠? 이 친구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성인이 됐을 때 우리나라를 강하게 좀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못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문제의 어떤 대상이 되거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어떤 지원해주는 어떤 대상이 돼버린다든가 문제만 계속 피해만 끼치는 그런 어떤 대상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죠. 과거에 아동복지 관련해서 아동 이 재성장 시기 때 제대로 된 어떤 교육과 영양과 이런 것들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요 얘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어전쟁.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두고 누가 식민지로 만드느냐? 영국과 네덜란드가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예, 전 세계 식민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강국이 어디입니까? 영국이에요. 영국인데 영국이 이 전쟁에서 졌어요. 왜 졌을까요? 조사를 해봤어요. 왜 우리 대영국 제국이 이리 참패를 했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 이 영국 군인들 이 영국 군인들 그 상황을 좀 보니까 이 친구들 어렸을 때 굉장히 상황들이 안 좋았어.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뭐 어떤 교육도 못 받고 막 뭐 여러 가지 건강 상태도 안 좋고 당연히 어떻다?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중요하구나. 이 아동이 이 시기 때 굉장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좀 알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메모 한번 좀 해볼게요. 아동복지 하시고 아동이란 국가의
미래 성패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임. 화살표 긋고요. 그래서 어떻다? 국가가 관심 가져야 돼요? 관심 갖지 말아야 돼요? 국가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임.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될 게 이 아동복지인데, 아동복지 관련법 메모 한번 해봐. 아동복지 관련법. 아동복지 관련법 땡땡 땡땡.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 메인이 되는 아동복지법. 아동은 뭐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해가지고 미래에 막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죠. 이게 그 좀 큰 몸에 대한 큰 아동복지법. 또 입양촉진법. 입양촉진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영유아 보육법, 또 최근 굉장히 좀 뭐 조도순이니 뭐니 막 성폭력 아동 관련된 데 막 이게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요 네 가지 크게 아동복지법에는 관련법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어떤 내용보다는 사실상 어떻다? 이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이 좀 여러분들이 사실 이해가 되기 좀 좋아요. 쉽고. 저번에 우리가 정신보건사회복지법 배웠죠? 예, 이번에는 아동복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이게 여러분들 아까 영유아 보육법 얘기했죠?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 보육법 동그라미 치시고요. 영유아 보육법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아동복지적 색채를 굉장히 좀 띠고 있죠. 띠고는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여성의 사회 참여에 지원이다라는 어떤 여성복지적 어떤 요소와 저소득 가정의 양육 부담 감소와 맞벌이 가정의 지원이라는 가족복지적, 그러니까 여성복지 또 어떤 거 가족복지 또 어떤 거 아동복지 이렇게 함께 묶여 있는 게 어떤 거다? 영유아 보육법이에요. 그래서 그 아동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보시면 여성복지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일맥상통으로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도우려고 요거 좀 그 동영상을 제가 몇 가지만 준비를 해서 한 4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요거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고 2교시 때 여러분들 요 관련 법들이 이제 진도 좀 이렇게 중요한 것들 위주로 쭉쭉쭉 나갈게요. 2교시 뵐게요. 어제 특종 보도해드린 구립 어린이집 폭행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CCTV를 일부 원장들이 합심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자는 아이의 얼굴을 때려서 울리고 밥을 먹이면서도 때리고 또 때립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부인합니다. 저희는 제가 확실한데 그런 거 없어요. 보기 전까지 믿으실 수 없다는 네. 하지만 CCTV 화면을 보여주자 태도가 달라집니다. 뭐라고 말을 하지? CCTV는 아동학대를 입증할 유일한 열쇠. 서울시는 2년 전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학부모들이 집에서도 어린이집 안을 CCTV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인터넷 TV를 어린이집에 무료로 달아줬습니다. 직장을 나가서도 항상 불안했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심이 되고. 하지만 최근 이 CCTV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금천구와 양천구, 구로구 등의 구립 어린이집 원장들이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한 구립 어린이집이 지난 3월 서울시 담당 부서에 보낸 공문입니다. 금천구 연합회,
즉 원장들의 회의 결과 학부모들이 CCTV를 통해 어린이집 안을 볼 수 없게 결정했다는 내용. 교사들이 동의하지 않고 부모들 간섭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희가 IPTV를 한 몇 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문제점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수학 같은 거는 좀.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려 했던 서울시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서울시에서는 IPTV를 설치를 하고 싶지만은 적극 추진하고 싶지만은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 CCTV가 없냐? 집에서도 애들 노는 것도 좀 보고 싶다. 교사 인권 챙기려다 아동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어린이집. 한계에 다다른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대 위협에서 보호할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서울시는 교사 자격 기준을 높이는 대책 등 여러 안을 급히 내놓았습니다. 보육교사 자질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힘 빠지는 분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정성으로 아이들 돌봐온 보육교사들이겠죠. 이어서 최훈 기자입니다. 떠든다고 두 아이를 박치기 시키는 교사, 밥을 빨리 안 먹는다고 입에 강제로 밀어넣고 엄마 화장품을 들고 왔다며 팔을 잡고 질질 끌고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아이의 가방을 집어던지는 교사들. 도저히 교사라고 보기 힘든 행동들입니다. 선생님이 뭔데? 먼저 태어나서 먼저 깨우친다만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육 교사가 되기 전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공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2년간의 사이버 강의나 1년간의 교육 과정을 밟으면 보육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과목별로의 시간수로 봤었을 때는 보육교사로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1년의 시간의 과정은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또 보육 교사의 보수와 열악한 근무 환경도 아동학대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육교사 한 명이 아침 7시 반부터 12시가 넘게 20명 가까운 아이를 돌봐야 하는 현실. 몸과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보육 교사들의 인터넷 카페엔 이 같은 하소연들이 넘쳐납니다. 빨리 먹고 빨리 정리를 해서 아이들이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5분도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져 나오자 서울시는 오늘 부랴부랴 각종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선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아무나 보육교사가 될 수 없도록 교사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전문가들의 어린이집 방문 관리 감독을 한 분기당 2번에서 내년부터는 수시로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현재 서울 시내 4개 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훈입니다. 너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실시됩니다. 2달 뒤부터 45살 남성에게 이런 약물 주사를 놓습니다. 성충동 억제 약물인데요.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부산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서울 한 학교 운동장에서 여자아이를 끌고 가 성폭행한 김수철. 이처럼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 대해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입니다. 45살 박모 씨에게는 7월부터 보호 관찰 기간 3년 동안 약물이 투여됩니다. 정신과 전문의로부터서 성도착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감정을 받고 그런 감정을 전제로 해서 박 씨는 1984년 어린이를 성추행한 이후 그동안 아동 성범죄를 4차례 저질렀습니다. 2002년 징역 3년에 보호감호 7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화학적 거세는 루크린이라는 약물을 석 달에 한 번씩 투여해 성적 충동이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이번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 재범 위험이 크다고 법원이 인정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최장 15년까지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행동치료도 병행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거나 다른 약물로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화학적 거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약물 투여 기간에만 성충동을 억제할 뿐이어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임상 실험 결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독일이나 스웨덴 등과 달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법원이 강제로 집행한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저는 이제 여고에서 한 20년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고에서? 예, 예상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쭉 아들 다뤄보고 또 뉴스에 나오는 그거를 보고 그래 그거를 제가 아마 답습을 했지 싶어요. 그는 며칠 전부터 동네를 오가는 여자아이 한 명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는 아이 곁을 맴돌다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아이를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고 아이가 반항하자 겁이나 목을 졸랐다. 그리고 기절한 아이를 버려둔 채 도망갔다. 번듯한 직업에 아내와 아들까지 있었던 이상길. 그는 왜 11살 아이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 여학생이 오니까 이거 한번 어차피 나중에 다 경험할 건데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학생이 나중에 크면 어차피 다 경험을 할 건데 미리 한번 보는 건 어떠나 이런 제가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 세상이 이제 어차피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크면 나중에 어차피 남자들 성기 보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내가 봐라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때 제가 이제 처음에 구속되기를 이제 이 바바리 맨 가는 거 아십니까? 바바리 맨 가는 거. 저 성기 노출하고 하는 거니 노출증. 노출증이 그거 있는 건 한 7, 8년 되지. 노출증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러면. 제가 직접 보니까 소화기호증 이래서 났어요. 그건 또 뭐예요? 소화기호증이라고 제 병명을 그래 해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참말로 그 소리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소아기호증. 소아기호증은 어린아이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아이에게서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일종의 정신질환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아동성 범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 642건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1220건, 5년 사이 무려 2배 가까이 늘었다. The pedophiles could be anybody in any age group. There are some women, but mostly men. The typical pedophile is a middle-aged man, usually over 30, who is single, or if married, he's in a platonic companionship type of marriage in which there's no sexual activity. He has very few friends. He may have been unemployed, or he goes from job to job and is frustrated by life. He becomes preoccupied with children and actually becomes obsessed with them and with their activities, often having hobbies like collecting toys, hobbies that are childlike. He is attracted to children over and beyond any adults in his life. 혜진이 예슬이 사건의 범인인 정성현. 그 역시 혼자 살던 30대 남성으로 아이들에 대한 성적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재경이. 학교를 마치면 근처 영어 학원과 피아노 학원에 갔다가 집으로 향합니다. 집까지의 거리는 약 10분 정도. 그런데 매일 다니는 짧고 익숙한 이 길. 학교나 집 근처, 심지어는 집안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성폭력 사고를 당했던 장소는 평소 익숙한 곳, 친근한 곳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왜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혼자 놀던 7살 어린이. 부모는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 했지만 아이는 가해자를 따라갑니다. 잠시 혼자 놀고 있던 아이에게 남자가 건넨 말은 심심하지 함께 놀자였습니다. 2010년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부모가 방심하는 곳, 그 지점에서부터 아이의 안전망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해자는 부모의 보호망이 해이해진 틈새를 노립니다. 그들은 흔히 생각하듯 험악하거나 낯선 얼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이고 그중엔 친인척도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또 남자 어린이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90%는 남자지만 적지 않은 피해자가 남자 어린이였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은 현실에선 아무 소용없는 주문. 낯선 그들은 보통 이렇게 다가옵니다. 아이고, 꼬마야. 미안한데 아저씨 한 번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저씨가 차를 갖고 가야 되는데 저기 바닥에 보면 키 보여? 혹시 여기 사상 마음스러운원인가 하는데 알아? 네, 가면 돼요. 아, 니네 집 걸어가는 길이야? 가까워? 아, 그래? 그러면 아저씨 여기 차 타고 같이 갈래? 그러면은 아저씨가 집에 태워다 줄게. 이거 아저씨가 설문지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면은 유효한 카드 중에서 잘 하면은 4개, 그냥은 보통 2개 주고 추첨해서 저 위에 있는 상품을 줄 거거든? 어때? 한번 해볼래? 넌 집에 안 가니?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심심하겠다. 그럼 형네 집에 가서 놀래? 야, 형 집에 닌텐도 위도 있어. 진짜요? 그럼 빨리 가자. 갈래요. 도움을 요청하거나 애정을 내세우며 다가오는 친근한 어른들. 보호자는 멀리 있고 가해자는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방법을 정해주는 남자. 안전남입니다. 세상이 무섭다고요? 자녀를 안전히 지키기 어렵다고요? 아니,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방법 꼭 기억해 두셨다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어린아이의 몸에 함부로 손대지 않기. 랄라랄라라.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유, 예쁜 옷 입었네. 엄마가 사주셨어요.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자, 요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고,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말할까? 요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말할까? 아저씨, 제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네가 귀여우니까 그런 거지. 응? 귀여우면 귀엽다, 예쁘면 예쁘다, 그냥 말로 해주세요. 전 소중하니까요. 미안, 아저씨가 잘못했다. 자, 요렇게 하는 겁니다. 어른한텐 공손해야 하지만 자신의 몸을 만지는 건 분명히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아이로 가르치고 먼저 우리 어른들부터 어린아이의 몸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해야 합니다. 띵동. 누구세요? 네, 택배입니다. 아저씨, 저희 집에 택배 올 거 있어요? 아유, 그럼 이것도 너희 거, 저것도 너희 거, 모두 다 너희 거네. 어서 문 열어주렴. 네. 요거 안 됩니다잉. 이렇게 집에 어머님이 안 계실 때는요, 아이에게 이따 너 혼자 있을 때 택배가 올지도 몰라요. 그래도 문 열어주지 말고 문 앞에 놓고 가세요 라고 말해야 된다. 네. 보시죠. 띵동. 누구세요? 네, 택배 왔습니다. 저 아저씨 죄송한데요. 택배는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네. 이렇게 집에 어른이 안 계실 때 택배가 오면은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라든가 경비실에 맡기고 가세요라고 가르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아이고, 꼬마야. 미안한데 아저씨 한 번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잠깐만. 저기 아저씨가 뭘 떨어뜨렸는데. 요거 안 됩니다. 제 아저씨가 못 들어가가지고 한 번만 좀 주워줄래? 길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아동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성폭력범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어르신, 거절하긴 어려운데요. 현명한 대처법은 없을까요? Could you open that door for me, please? Are you okay? Oh, my back. My son's puzzled. Could you get that box and just throw it in that car for me? Please. I'm gonna ask somebody else because I really gotta go somewhere. Just, it'll take a second. And here, I'll give you something to help me. Look. Oh, no, I can't. All right, just, please, I'm gonna be late. I'll get somebody right here. I'll be right back. All right. 그렇습니다. 어른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죠. 이럴 경우에는 주변에 도움을 줄 만한 다른 어른을 찾아봐라 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아이 이름 노출시키지 않기. 학교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지. 랄라랄라랄라라. 재경아.
누구세요? 나 아빠 친구야. 너 한국초등학교 3학년 5반 서재경 맞지? 아저씨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줄까? 내 이름하고 학교 학년반을 다 알고 있네. 그러면 아는 사람이 많네요. 그럼. 내가 어떻게 네 이름을 모를 수가 있겠니? 신주머니에 광고판처럼 커다랗게 붙어있는걸. 성폭력 가해자들은 실제로 아는 사람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물건에 이름, 반 번호를 기입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재경아, 가자. 네. 아이고, 재경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재경이 어머니 어디 가시나 봐요. 귀찮게 왜 자꾸 말 시키고 그래. 재경아, 가자. 요거 안 됩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우리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평상시에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경아, 가자. 네. 아유, 문방구 아저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재경이 인사해야지, 하자.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재경이 오랜만이네. 엄마랑 집에 가나 보다. 네. 아유, 아저씨, 우리 재경이 잘 아시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예. 자, 이렇게 아이가 잘 가는 가게 주인이나 이웃들과 평상시에 인사를 하고 지내면서 우리 아이가 언제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이른 아침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한국의 여느 등교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모인 어린이들은 이상하게도 교실이 있는 건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텅 빈 건물은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장소다. 시간이 되면 다 같이 들어가야 안전하다는 것이 이 학교의 생각입니다. 사방이 탁 트인 운동장에서도 안전교사들이 함께합니다. 어린이는 단 1분이라도 혼자 두지 않는다. 미국 부모들이 자녀의 안전을 지키는 생활수칙 제1장 1절입니다. 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절대로 아이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미국 부모들의 사례를 보셨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간단한 연습 문제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마트 계산대. 아하, 맛있다. 짜, 삑, 짜, 삑. 어머, 내 정신 좀 봐. 내가 간장을 깜빡했네. 재경아, 엄마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네. 요거 안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이를 혼자 놀이터에 보내기. 아이고, 청소. 아이고, 재경아, 엄마 청소 좀 하자, 청소. 너 이럴 거면은 밖에 놀이터에서 놀다 와. 우와, 네. 요것도 안 됩니다. 우리 아이를 혼자 놀이터에 놀게 하는 것, 이거 절대로 안 되겠죠? 아니,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애를 절대로 혼자 놔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아이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기. 그리고 24시간 믿을 만한 어른의 손에서 어른의 손으로 우리 아이를 지켜주기. 이것이 바로 아동 보호의 시작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아정남이었습니다. 안녕! 초등학교 3학년 재경이 오늘도 학교로 향합니다. 10분 남짓한 짧은 시간. 하지만 위험한 일을 겪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안전한 10분을 위해 부모는 대책을 세우고 혹시라도 생길 사고 후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아이들이 성폭력을 당해서 오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응이
너 왜 빨리 얘기하지 않았니? 그리고 왜 그런 곳에 갔니? 이렇게 아이의 책임인 양 추궁하게 되기가 쉽거든요. 부모님들과 처음 듣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이한테 나에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교통사고와 같은 일이란다. 그리고 너 잘못이 아니란다. 너는 이제 안전하다라고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우선 당황스럽겠지만 아이한테 그 부모님이 성폭력 상황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생각에 따라서 그 아저씨가 이렇게 했지? 벗으라고 그랬지?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한 거지? 이렇게 하는 유도 질문은 아이가 이후에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 그 상황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의 팬티 상태를 그대로 보존을 한다든지 옷을 갈아입히거나 씻기지 말고 곧바로 원스톱 지원센터나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증거가 전문가 안에 같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후에 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아이의 진술이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으면서 불합리하게 처벌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성폭력 사고를 당하면 어느 부모도 의연하기 어렵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를 걸면 24시간 365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66에선 대학병원에 설치된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정신과 치료를 도와주고 법률 지원도 해줍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도 상담 및 치료가 가능하며 성폭력 상담소도 전국에 191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10분이면) 돼. 잠깐만 혼자 있어봐. 보호자가 손을 놓는 그 순간 위험에 처해졌던 아이들. 전국의 수많은 아이들이 깊은 상처와 죽음으로 SOS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험한 10분. 지금 당신의 아이는 누구와 함께 있나요?